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부터는 새로운 챕터인 4단원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단원 내용에서는 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펀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뮤추얼이라는 거를 생략을 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뭐 무슨 펀드, 뭐 무슨 펀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신문 광고에도 나오기도 하고 TV에도 광고가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뭐 무슨 미래에셋 어쩌고저쩌고 펀드, 뭐 삼성 어쩌고저쩌고 펀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펀드들 있는데 이제 그 말하는 펀드를 바로 우리가 그게 뭐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왜 이와 같은 펀드들이 생겨나는 거라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만약에 이런 펀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 근데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 아니면 어떤 회사의 채권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직접 증권사 골라서 증권사 앱 깔고 아니면 뭐 PC로 뭐 HTS 깔고 내가 직접 내 계좌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펀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나는 뭐 일시에 이제 투자 시작하면서 뭐 100만 원 아예 이렇게 딱 넣으면서 뭐 주식형 펀드 아니면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뭐 아니면 뭐 채권 주식 혼합형 펀드 이렇게 그냥 돈만 거기다 펀드에다 넣어놓기만 하면 이제 그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운용을 잘 하고 이제 뭐 그게 수익이 나게 되면 이제 그 수익에 대한 어떤 내가 얼마만큼 이제 그 펀드 중에 내가 투자금 낸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수익을 내가 받는 형태가 이 펀드를 통한 투자, 즉 간접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대비 이제 펀드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이제 당연히 수수료가 나가는 거가 있긴 한데 이제 몇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펀드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펀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들의 펀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게 요 뮤추얼 펀드. 그래서 요거를 그냥 줄여서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온라인 인터넷 아니면 뭐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가가지고 저 펀드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설명서 보고 투자할게요 라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바로 요 뮤추얼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하는 종류의 펀드도 있고 이제 헤지 펀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제 보통은 뭐 돈이 정말로 많으신 분들이 돈을 맡기고 이제 그 투자를 아예 이제 그 자산 운용사에 위임을 하고 그 나중에 이게 수익이 났을 때, 뭐 혹은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내가 그 수수료 떼고 받는 형태가 요 헤지 펀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그냥 일반적인 펀드랑 헤지 펀드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뮤추얼 펀드는 정말 그냥 내가 10만 원짜리 펀드도 가입할 수 있고, 심지어 10,000원 가지고도 펀드를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헤지 펀드는 좀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는 문턱이 좀 높죠. 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몇 천만 원 뭐 정도는 있어야 헤지 펀드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지 펀드는 이제 보통 이제 고액 자산가들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투자 방법이 헤지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closed end fund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요 unit invest trust라는 것과 이제 closed end fund라는 것이 요 우리가 뒤에서 펀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는 요런 겁니다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펀드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펑션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목적의 펀드인지 뭐 보통은 투자자한테 투자금 받아가지고 이제 불려가지고 투자자한테 주고 자기는 그 과정에서 수수료 먹는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투자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펀드가 있습니다. 이제 몇 번 언급을 한 것처럼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뭐 부동산 펀드, 해외 주식 펀드, 뭐 동남아 펀드, 브라질 펀드, 여러 투자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펀드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펀드를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어떤 자산 운용사 그리고 펀드 매니저한테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이제 그 내게 되는 수수료 그리고 과연 펀드에 투자하면 이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낫나?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높나? 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1번 부분을 가기 전에 이제 보통은 펀드에 투자를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이제 펀드가 뭐냐,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거를 한 2, 3분 정도로 간략하게 펀드는 이런 거군요 라고 하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고 4.1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펀드가 뭐냐고 하면 이제 우리 같은 수많은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풀링을 해서 거액을 모읍니다. 이제 그게 뭐 100억, 200억 아니면 뭐 작게는 몇십억 이렇게 돈을 모읍니다. 이제 그렇게 모인 돈을 우리가 펀드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뭐 KB 자산 운용, 뭐 한국 투자 자산 운용, 삼성 자산 운용 같은 데서 본인의 이 어떤 투자 설명서에 명시를 한 펀드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잘 합니다. 이제 그리고 투자를 해서 뭐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거에 비례해서 투자자에게 이익 혹은 손실을 다시 돌려주는 거가 이제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펀드를 운용하는 주체는 자산 운용사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펀드에 가입을 하려면 투자를 하려면 이제 은행 창구에 가서 뭐 무슨 펀드 홍보물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잘 골라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증권사 창구에 가서도 아니면은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펀드에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펀드를 은행이나 증권사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냥 판매를 해주는 역할을 이제 요런 은행이나 증권사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펀드를 판매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제 펀드를 판매를 해주는 대가로 당연히 이 판매해주는 거에 대해서 은행이나 증권사나 인터넷 사이트에 고맙다고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이와 같은 정보가 이제 자산운용사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마치 이것만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가입하면서 만약에 펀드에 그냥 일시로 100만 원을 냈다라고 하자. 그럼 이 100만 원을 마치 펀드를 만든 설정한 자산운용사가 그냥 진짜 마음대로 막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100만 원을 냈다. 혹은 투자자들이 뭐 얼마만큼을 다 이렇게 내가지고 뭐 이게 100억이 모였다. 라고 하면 이 100억이라는 돈이 자산운용사 이름의 계좌로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니고 자산운용사는 요 이제 모인 돈을 실제로 만지지는 못합니다. 이 돈은 실제로 어디로 가냐면 이 자산운용사와 이제 파트너 계약을 맺은 어떤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주로는 은행, 뭐 이게 하나은행,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의 계좌. 근데 당연히 그 계좌 이름은 요 자산운용사의 무슨 펀드라는 거로 예금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100억은 실제로는 요 은행 계좌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100억이라는 돈을 이제 자산운용사가 야 지금 100억을 내가 투자자들한테 모아서 받았단 말이야. 그게 이제 네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네 계좌에 잘 있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사는 이제 어떤 주식 얼마 사주세요, 어떤 주식 얼마 팔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이제 투자자로부터 환매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펀드에서 얼마 팔아서 뭐 김철수 투자자한테 뭐 100만 원 돌려주세요. 뭐 요렇게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자산 운용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 운용을 실제로 맡아서 하는 기관은 뭐 대표적으로는 은행이 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그러면 이런 일을 공짜로 해주겠어요? 당연히 공짜로 안 해주지. 이제 요 자산 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제 이런 어떤 계좌 관리, 뭐 이체라든지 뭐 요런 어떤 뭐 장부를 관리한다든지 요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런 모습이 펀드가 돌아가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들을 이렇게 영어로는 investment compan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수많은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읍니다. 풀링을 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크게 쌓인 돈을 당연히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판매할 때, 펀드 투자할 때, 투자 유치할 때, 제시했던 거기 투자 설명서에 써 있는, 목적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 뭐 채권형 펀드,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에 따라서 펀드를 이제 잘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는 이제 이렇게 어떤 장부를 처리한다던가 투자자하고 어떤 뭐 투자 설명서를 보내주고 이제 이 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투자 성과 보고서 뭐 이런 거를 보내준다든가 하는 역할을 이제 요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에서 맡고 있고, 이렇게 분산 투자, 그래서 투자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관리를 하는 역할을 이 투자 인베스트먼트 컴퍼니가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제 이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는 이렇게 투자 자금 모아서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이 자산 운용사, 이 투자 회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처럼 펀드가 돈이 뭐 100억, 200억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이러한 펀드들도 주식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을 낼 때 증권사를 통해서 냅니다. 그냥 우리가 거래하는 삼성증권, 뭐 KB증권 같은 증권사를 통해서 뭐 삼성전자 뭐 10억 원,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어치 사주세요. 이렇게 주식 뭐 매수 주문 이런 걸 냅니다. 이제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같이 아무리 개인 고객이 돈이 커봐야 뭐 몇천만 원, 뭐 정말 많아야 몇억 단위일 텐데, 이 펀드들은 이제 완전 이제 대고객인 거지, 나한테, 증권사한테.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 디스카운트 해줘야지. 이제 그게 이제 펀드가 1년, 2년, 이게 뭐 상당히 오래 가면 나한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증권사한테는 이 펀드가 고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슈퍼마켓이나 마트 가서 물건 많이 사면 할인해 주듯이 주식 매수 주문, 매도 주문 많이 내는 기관 투자자들은 할인을 해준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런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는 이렇게 좀 낮은 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즉 그런 펀드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개인이 직접 투자를 했을 때보다 좀 어떤 그런 주식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는 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수없이 많이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었어. 이제 그러면 그 펀드를 열심히 잘 운용을 하고 이제 거기서 난 수익, 뭐 배당금 아니면은 차익 생긴 거, 이제 아니면 혹은 손실 난 거를 그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에 비례해서 이제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펀드 투자자가 투자를 처음에 하기 위해 투자금을 내고 뭐 얼마 정도, 뭐 1년 정도, 2년 정도 이거를 갖고 있었어. 이제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다시 돌려달라. 내 돈 다시 나는 이제 투자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redee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 그 화면에서 뒤에서 나올 테니까 이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1월 1일에 100만 원을 어떤 펀드에 넣었어.
그런데 1년 있다 보니까 잘 그 펀드가 운영이 되어가지고 150만 원이 됐네. 아, 그러면 내가 이제 그냥 나는 이거 그냥 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펀드 자산 운용사한테 가서 야, 나 이제 펀드 그만할래. 환매해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수료 조금 빼고 나한테 다시 15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펀드가 얼마짜리 펀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말이 NAV라는 단어입니다. Net Asset Value라는 것의 약자를 따서 NAV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펀드가 운용을 할 때 빚을 진 게 있다, 뭐 대출을 받았다던가, 뭐 갚아야 될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그 펀드에도 이게 어떤 투자자가 이게 한 주씩 아니면 어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 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한 사람 수 아니면 주식 수로 나눠서 이렇게 펀드의 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펀드 NAV 얼마야? 얼마짜리 펀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시간에는 지금 동영상 길이가 조금 짧긴 한데, 이제 요렇게 뭔가 펀드라는 것에 대해서, 요런 게 펀드구나, 라고, 우리가 요렇게 개념, 펀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다음 동영상부터, 펀드에 대한 조금 자세한 부분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